안녕하세요. 피셔인베스트 피셔입니다. 주말간 장단기 스프레드 10년물과 이 3년물 그리고 3월물 간에 축소 내지는 역전이 발생하여서 주식시장이 하락하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문의를 많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주말간에 긴급하게 영상을 제작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못 보신 분들은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그 내용 외에 추가적으로 물가 상승률과 그리고 미연준 기준금리 그리고 주식시장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경기 침체나 이 주식시장이 폭락으로 들어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그림은 1994년 이후 현재까지 이 푸른색은 연간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고요. 붉은색은 미국의 나스닥 지수를 비교한 차트입니다. 자, 지난 2001년 IT 버블 당시를 보면 물가 상승률은 3%를 넘어서면서 매년 상승을 했고요. 주식시장도 크게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붉은색 나스닥 지수를 보시면 거의 폭등을 했다가 IT 버블이 붕괴하면서 이 나스닥 지수도 폭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를 보시면 2005년부터 물가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3에서 5% 수준으로 계속 상승을 하죠. 그리고 2006년에는 물가 상승률이 감소했으나 다시 2007년 들어서면서 물가 상승률이 거의 최고점으로 치솟고 나서 금융위기를 맞아서 주식시장이 폭락을 했죠. 이렇게 경기의 호황에서 증시의 과열이 발생하고 주식시장이 폭락하기까지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바로 물가 상승률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미 연준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조절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년 대비해서 물가가 상승하는 구간마다 금리를 인상해 왔습니다. 그림은 미 연준 기준금리와 나스닥 차트입니다. 푸른색이 연방 기준금리이고요. 붉은색이 나스닥 100지수인데요. 2001년 IT 버블 붕괴 당시에도 기준금리가 충분히 오르고 난 뒤에 폭락이 왔고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기준금리가 충분히 오른 후에 그 다음에 주식시장이 붕괴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물가 상승률과 미 연준의 기준금리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림은 미 연준 기준금리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데요.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자, 푸른색이 미 연준의 기준금리고 붉은색이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입니다. 자, 그림에 나와 있듯이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오르지 않으면 미 연준은 기준금리를 올릴 수가 없고 반대로 물가 상승률이 오르면 미 연준은 기준금리를 올려서 대응합니다. 자, 앞서서 제가 물가 상승률과 미국 주식시장 그리고 미 연준의 기준금리와 미국 주식시장을 비교해 드렸고 그리고 지금 미 연준의 기준금리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이렇게 비교를 해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지금은 그 물가 상승률이 오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3%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미 연준의 기준금리와 물가 상승률이 겹친 지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오르지 않으면 미 연준은 기준금리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미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는 대차 대조표 축소를 9월 말 중단하기로 한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이 1995년의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림 보시면 1994년에 미 연준 기준금리가 올랐다가 오히려 1999년까지 떨어지죠. 해당 기간에 경기의 과열이나 주식시장의 폭락 이런 것들은 길게 보면 발생을 하지 않았죠. 자, 이유는 바로 그림처럼 1995년도에는 역시 물가 상승률이 3%를 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경기 둔화를 우려한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해서 대응을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이렇게 역사적으로 IT 버블이나 금융위기 같은 증시의 폭락이 발생하려면 실물 경제의 과열이 발생하고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려야 되겠죠.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려서 채권금리가 함께 높아졌는데 주식시장의 기대 수익률이 이 채권금리보다 더 낮아지는 시점에 비로소 이 주식에 있던 자금들이 채권으로 이동하고 이때 증시의 폭락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물 경제의 과열은 이 물가 상승률로 판단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물가 상승률이 전혀 오르지 않죠. 전년 동기 대비 3% 간신히 찍었다가 다시 거의 1%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오르지 않기 때문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릴 수가 없고요. 연준의 기준금리가 충분히 올라가지 않고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유동성 축소를 이렇게 중단하면 지난 1995년처럼 주식시장의 폭락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1995년과 지금의 다른 점은 당시에 미국 증시가 지금처럼 이렇게 빠르게 올라오지 않았다는 거고요. 하지만 지금은 주식시장이 너무 빠르게 올라왔죠. 자, 이것은 금융위기 당시 양적 완화로 시중 유동성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인데 그런데 미 연준이 대차 대조표 축소의 중단을 얘기했죠. 이렇게 주식시장도 유동성이 흡수되면서 당장으로 큰 폭으로 하락할 요인도 없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봤을 때 현재의 국면은 지난 1995년처럼 물가 상승률이 오르지 않아서 연준이 오히려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유동성 흡수를 중단해야 되는 이런 시점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오늘은 물가 상승률과 미 연준의 기준금리 그리고 주식시장의 관계를 통해서 지금 국면이 어떤 국면인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오늘 내용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한두 번 돌려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지속적으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